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넝쿨은 남북전쟁을 남북연합의 관점에서 구성한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어릴 때 읽었습니다. 유명한 고전 영화보다 원작 소설을 먼저 봤는데요. 어린 맘에도 그들의 좋았던 시절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과정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책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멜라니가 죽어가면서 스칼렛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고 크면 꼭 하버드에 보내달라고 부탁해요. 스칼렛의 첫 남편 찰스가 바로 멜라니의 오빠였고 멜라니의 남편이 바로 스칼렛의 첫사랑 애슐리였습니다. 하버드는 그 당시에도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이었지만 남부연합 입장에서 보면 치를 떠는 양키들의 상징인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남부의 여걸 스칼렛이 찰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는 넌 하버드가 아닌 조지아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은 1636년 청교도들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식민지로 건너오자마자 대학부터 만들었으니 그들의 교육열은 참 대단했습니다. 대학 부지의 이름은 영국의 명문대학 이름을 따 케임브리지로 지었습니다. 대학 설립의 목적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목회자 양성. 정말 소박했죠? 개교 당시에 어느 네덜란드인이 학교를 방문하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10명 가까운 젊은이가 빙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 교수가 몇 명이냐고 묻자 한 명도 없습니다. 봉급을 줄 돈이 없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학교 이름이 하버드가 된 이유는 최초의 기부자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638년 청교도 목사 존 하버드가 도서관 설립에 써달라며 1700파운드를 기증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증했다고 하는데 현재 가치로는 약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도서관에 300여 권의 서적도 기증했습니다. 인디언에게 사기를 쳐서 사긴 했다지만 뉴욕을 24달러에 샀으니 꽤 통큰 기부였네요. 입학 자격은 라틴어 독해 능력 테스트였고 다른 지식은 필요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익혀서 신학 토론을 했습니다. 하버드만이 아니라 뒤에 이어서 설립되는 학교들도 신학대학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던 시절에 대학부터 창립했던 청교도들의 열정이니 학교는 금세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청교도들의 기부 덕분이었습니다. 1942년엔 9명의 졸업생이 최초로 배출됐고 1650년엔 영국 왕실의 치커장도 받았습니다. 1693년에 윌리엄 메리 대학을 설립하며 버지니아 대표가 영국에 찬조금 모금을 가기도 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신앙은 무슨 담배나 재배하라며 이들의 열정을 비웃었지만 국왕 내외는 이들에게 대학 헌장과 기부금을 하사했습니다. 당시의 영국 국왕은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부부가 공동으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정한 영국 입헌군주제의 출발로 평가되는 시기입니다. 메리 2세가 이듬해에 죽으면서 윌리엄 3세가 단독으로 왕권을 행사했지만 윌리엄 3세 사후엔 다시 메리 2세의 동생 앤 여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습니다. 앤 여왕은 스튜어트 왕가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스튜어트 왕가의 첫 왕 제임스 1세 때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간 것이 미국의 시작이니 새삼스럽게 인간이 만드는 역사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청교도들의 교육열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1642년 매사추세츠에선 자녀에게 글을 가르치는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엔 50가구 이상 거주 촌락의 초등학교를, 100가구 이상 거주 촌락에는 중등학교를, 1000가구 이상 마을에는 단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것이 영국식의 그래머스쿨입니다. 로마의 문법학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인문계 중고등학교의 통합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 다 지켜지진 않았지만 그래머 스쿨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남부의 교육 방식은 영국의 귀족식을 따랐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농장주의 자녀들은 가정교사에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엔 단과대학인 칼리지에 진학했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 페어팩스경의 서재에서 공부했습니다. 페어팩스 가문은 조지의 멘토였던 이복형 로렌스의 처갓집이었습니다. 크게 가진 게 없어서 일찍 일자리를 구했는데 조지 워싱턴의 첫 직업은 측량사였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는 형과 페어팩스경의 추천 덕분에 영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는 식민지인으로서 출세의 한계를 절감할 수 있었고 독립군 총사령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쓴 토머스 제퍼슨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는 영국 왕실에서 찬조금을 받고 설립된 윌리엄 메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버지니아 대농장주의 아들이었기에 조지 워싱턴처럼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 변호사가 됐지만 금세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의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을 마칠 때까지 40년간 이어진 정치 이력의 출발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제퍼슨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문필가로 평가받습니다. 사실 이 무렵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식민지 미국의 역사를 창조해낸 인물들을 보면 불모지에서 대학부터 세운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멋진 투자였나 감탄하게 됩니다. 사실 제퍼슨 정도면 식민지에서 금수저였던 셈이고 장자상속 전통의 영국 식민지 다자녀 가구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공부를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100 인물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10명 이상의 다자녀 가문에서 거의 꽁지 순번으로 태어난 그는 2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10대 때 도제 생활을 거쳐서 인쇄공이 됐습니다. 당시 아메리카의 인쇄업은 최고로 유망한 업종이었고 그는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42살에 은퇴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파이어족의 선구자였어요. 은퇴 후에 훨씬 더 재미있게 살았죠. 미국 독립에 가장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유머러스했으며 뛰어난 문장가이자 과학자였던 그를 보면 교육 환경이 미비했다지만 당시 미국 풍토에선 충분히 뛰어난 인물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에 나왔던 남부인의 자존심, 조지아 대학은 1785년에 조지아 주의회의 의결로 탄생했습니다. 미국 독립 직후였네요. 미국 최초의 주립대학이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명문대학인 예일은 1701년에 생겼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은 1747년에 장로교회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차례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